후반부에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논제들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또 우영님과 제가 여러 논제를 몰래 뒤에서 만들어서 서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봤는데 혹시 우영님 저희가 만든 논제 중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음, 저는 첫 번째로 상도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3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삶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도 안 된다. 이가 될 텐데. 이제 이거는 제가 찬성하는 논제이고, 우영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1%가 몇 명일까를 먼저 일단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GPT한테 인구의 1%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약 8,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200만 명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왜, 이 의견에 반대를 했냐면, 저는 이제 어떤 유튜브나 어떤, 어, 뭐 책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작가님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유튜브에서는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를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궁금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 그래서 나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을 항상 해야 된다. 근데 나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은 그냥 나 자신을 궁금해한다고 되지 않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무엇을 내가 내 상상 속에서 나를 어떤 어색한 곳에 던져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식으로 삶을 보내봐라. 그러면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런 최진석 작가님과 접점이 없는 사람들도 이 나 자신을 궁금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성공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철학이 있는 가치 문화적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서 저는 어, 최진석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진석 작가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 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보다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게 저도 지금 우영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 논제에 빠진 단어들을 제가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이제 문장에 안 담은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거는 대한민국 한정이고요. 아, 네. 네, 두 번째로는 어, 좀 철저하게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에 철저하게 매진하는 사람이라고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막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 부정을 다 떠나서 잘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혹은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다와 같은 어떤 원초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분투 노력하시는 분들은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삶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한다라는 것은 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실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삶의 실력이라는 그 작가님이 규정한 개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내가 축구 선수 너무 잘 되고 싶어. 그래서 막 애들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구 학원은 열심히 다녀. 그리고 애들이랑 축구는 열심히 게임을 뛰어. 그거랑 잠깐만 축구가 뭐지?
축구에서 내가 어떤 선수가 돼야 되지? 아, 음, 이런 선수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그럼 난 지금 이거를 연습을 해야겠네. 와 같이. 이 전자와 후자는 저는 사실 땅과 하늘의 차이다. 음, 네, 여기서의 핵심은 인식이다. 내가 진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학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쌓아나가는 활동을 살짝 의미하긴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막연함을 다 걷어낸 아주 정확하게 인식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한정을 했을 때 이제 1%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100명 중에 이런 사람 한 명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 약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1%는 안 된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만나보면 0.1%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1000명 중에 한 명. 또 안 되지 않나? 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최인석 작가님을 만나서 이 비법을 알았잖아요. 삶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0.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네. 또 이제 되게 깐깐하게 또 이제 굳이 보자면 네. 작가님의 책을 전부 읽고 뭐 기본학교를 다니고 해서 많이 주워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 내가 이제 치밀하게 한 땀 한 땀 쌓듯이 실행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뭐 작가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작가님은 그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수준으로 실천을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라고 하면 와 이거는 이렇게 뭐 기본학교 뭐 동지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마냥 볼 수만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아무튼 저도 포함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뭐 니들은 가짜야. 뭐 얘네들은 제대로 안 살아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게 제대로 철저하게 삶의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네. 와, 이 음, 기준에 맞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야, 진짜 거의 없겠다. 네, 음, 요런 생각입니다. 음. 근데 말씀하신 수준이라면 어떤 그런 수준의 삶을 산다면 정말 장자나 어떤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올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 진짜 1%도 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제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삶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과 이 상도님이 하셨던 삶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의 어떤 철저한 수준이 조금 서로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기왕 말 나온 김에 이제 제 그 망가진 인성을 끝까지 표현을 하자면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어렵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음,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내가 인식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내가 라면을 끓인다고 했을 때도 그냥 대충 그냥 물 넣고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넣으면 라면 끓인다고 하지만 라면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가는 거는 너무 다르다. 이것이 비빔밥과 스시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스시는 딱 규정돼 있잖아요. 스시는 이런 거다. 맞습니다. 네. 네. 말이 많았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의 실력 장자를 읽었더라도, 어떤,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인간으로 완성되는 야망, 좋은 습관, 지식욕,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실 그거를 실제 내 삶에 녹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주제 있으실까요? 음, 어, 저는 그러면 조금, 어, 다른 문제로 12번 하면 어떨까요? 12번. 나의 한계를 파악하려면 운동하면 된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거를 논제를 만들어주신 우영님께서 먼저 찬성하셨기 때문에 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한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그 다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내용을 봤거든요. 그때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신이 있었는데 걔가 북해악이라는 어떤 바다의 신을 만나서 와,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 어, 나는 아직 약간 작은 신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 북해악이 너가 이제 덕을 논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수준까지 갔구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발전된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건너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한계를 파악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나의 한계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그냥 밖에 나가서 한 5km, 10km만 뛰어봐도 내가 진짜 어떤 한계가 어딘지, 내가 진짜 나의 그게 운동적인 한계이긴 하지만, 내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내 한계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성공과 실패라는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지가 도착했을 때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간이 한계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마주하는 정말 쉬운 방법은 그냥 운동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제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일단 첫째로 이 운동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0분 걷고 왔어. 그것도 아, 운동이야 라고 하면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한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구체적인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완주한다든지 음, 이런 거를 하면 너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동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음,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이거 너무 잘 팔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다 쓸 것 같은데? 막상 만들어서 냈는데 아무도 안 써. 그러면 뭐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왜 내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지? 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한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 한계는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진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야망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야망을 가지면 여기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싶다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그 장애물이 사실은 자기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영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나의 까르마를 이 어떤 내 무의식을 금방금방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 쉬고 싶어, 눕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이 본능적인 욕구에 굴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 운동을 하면 내공이 쌓인다고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목에 피냄새 날 때까지 뛰어라 하는 게 아마 그런 한계를 몸으로 느끼고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해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오,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좀 더 이렇게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운동이. 그런 가장 생각이. 즉각적이고 네, 즉각적이고 쉽고, 매일 좀, 경험할 수 있고. 네, 약간, 우리가 엽기 떡볶이를 먹었을 때 그냥 일반 떡볶이와 다르게 확 매운맛을 느낄 수 있듯이 내가 진짜 쉽고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운동 아닌가. 한계를 느낄 맞습니다. 수 있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루틴으로서 하는 것도 한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매일 운동한다는 게 사실은 이 귀찮음을 맞습니다. 하기 싫음을 항상 느끼는데 그걸 또 이겨내는 과정이 포함되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을 어떤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완전히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 정도 더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면, 10번 아니면 11번 해볼까요? 10번 아니면 11번. 10번이 아주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10번. 알겠습니다. 네. 자신에게서 소산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아도 된다. 어, 저는 이제 반대를 했고, 우영이께서는 찬성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목적을 세우면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찬성을 한 이유는, 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인위적으로 내가, 만약에 세상을 뭐,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내 목적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목표를 인위적으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세우다 보면, 저는 실천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목표에 내가 약간 짓눌리거나 아니면은 이 목표를 하나 세우면은 이 목표가 될지 안 될지를 따지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이 목표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러면 나는 청소기를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청소기는 어떤 청소기를 개발할까? 어떤 청소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시장에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가 그 사람의 어떤 당장의 어떤 실천력을 약간 저하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큰 목적을, 진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다 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논제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좀 살짝 놓쳤는데, 네, 청소기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을 때, 네. 그것이 좌절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만든다는 걸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청소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청소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기를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뭐 유치역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당장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 덤비는 태도가 조금 약간 그 실천성이 무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표들에 짓눌려서, 못하겠다. 나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탁 놓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 하나하나 모든 목표를 세우는 게 조금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그, 어, 실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 이 논제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이 10번을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고 제가 이해한 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목적을 세우면 목표가 세워지고, 목표를
중간 목표라고 하죠. 중간 목표를 막 중간에 달성하는 과정을 저는 사실 수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을 청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청소기 만드느라 청소기 만드는 공부만 했다가 이거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나 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잘못 세웠던지 음, 내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청소기 파는 거랑 부합하지 않구나 해서 맞습니다. 목표를 잘못 세우던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한계를 만나는데 그 한계를 못 이겨낸다. 음, 라는, 못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진하고 건너가고 이렇게 분투 노력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한계들을 다 넘는 그 힘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세상 깨끗하게 만들긴 했어. 그래서 청소기를 만드는 거를 1차로 세웠어. 그러면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 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되묻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하다가 생각이 든 이유가,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울 때, 이 목표를 세우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정하는 그것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목표를 이루다가도 하더라도 그 목표에 짓눌려서 이 목적을 포기하게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하고, 그 목표에 짓눌린다. 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많은 면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 세상에 힘든 일 아무것도 없다. 음, 세상에 복잡한 일 하나도 없다. 힘든 자신이 있고 복잡한 자신이 있을 뿐이다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목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장애물을 거뜬하게 넘어버리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좀, 교수님이래. 작가님이 좀 용맹 정진하시잖아요. 네. 진짜 삶의 실력을 갖고 두께를 가지면, 그런 어떤 뭐 현실이라든지 어떤 힘듦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문제가 많이 돼서 좀 더 아,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좀 더 내공을 많이 쌓아야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독서도 어, 열심히 하고. 나름의 어떤 짓누르는 목표가 있으시군요. 아,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어, 저는 약간 이, 뭔가 이제, 어, 이 기본학교를 다니고, 이 상도님이랑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약간, 과거의 어느 순간에서는 약간, 그래, 이거야. 이렇게 살면 되지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깨지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안 살았다고 해서 약간 나 자신을 약간 어떤
너무 강하게 책짓질 한다던가, 아,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자기 사랑을 하셔야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떤 교수님의 가르침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건너가는 자와 이제 삶의 실력으로 어떤 경전 두 편을 이제 어떻게 조금 작가님의 어떤 쉽게 설명하시는 노력으로 조금 한층 더 이해하게 됐는데, 이런 경전을 읽다 보니까 확실히, 어, 이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철학이라는 게 사실 삶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조금 더 어떤 다른 철학자, 예를 들면, 어, 아는 철학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니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말을, 그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어, 조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더 수준 높은 책을 많이 읽고 부단히 건너가는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지금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성우님 감사합니다.